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핀테크가 모임! 맞아 맞아 핀테크가 모임. 일본에서는 지금 핀테크가 유행입니다.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이제 결제, 기존과 다른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냐? 예전부터 쓰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예전부터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안에 이제 뭐 삑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뭐 자주 하다 보니까 그닥 뭐 그게 뭐 새로운 뉴스인가 요즘 다 그런 거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현찰주의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실제로 바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일단 자기가 돈 나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써야지 안심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 실제로.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카드는 갖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용을 안 해. 그렇죠. 카드를 갖고 있어도 이제 쓰진 않고 기본 쓸 때는 현찰을 내고 현찰을 쓰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당장에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쓰는지 모르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죠. 여러분들이 자영업자예요. 여러분들 현찰 쓰는 고객이 좋습니까? 아니면 카드라든지 무슨 페이 있잖아요. 라인페이 같은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게 점주야. 누가 좋아요, 여러분? 어떤 고객이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뭐 세금 문제를 놔두더라도 일단 그 수수료. 그래서 현찰을 더 좋아합니다. 일본의 카드 수수료가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일본의 카드 수수료에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다르고 네, 맞아. 가게 규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는 카드 수수료도 5%, 예, 5%도 있어요. 5% 받는 데도 있고 1% 있다고 받는 하네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카드에 대한 사람들이 가게도 도입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도 당장에 돈 나가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어차피 현찰인데 하다 보니까 현찰주의가 상당히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것들 유사시에 현찰을 가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물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찰이 제일 편하다라는 게 일단 고연령대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야 뭐 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유행이긴 한데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이제 일본이나 사회에서 현찰주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 소비세가 올랐습니다. 8%에서 10%로 올랐죠. 일본 정부에서 소비세가 오를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소비세가 오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당장에 최근 같으면 이제 2019년 10월 1일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사람들이 물건을 이미 살 거 아니야. 8%일 때 2%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화장지, 티슈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술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술 이런 거 있잖아요. 맥주, 뭐 양주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미리 사두는 거예요. 한 번에 수요가 팍 폭발을 했다가 다음 달에 팍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하죠. 물류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가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침체가 된단 말이야.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본에서 소비세를 올리고 나면은 경기가 약간 불경기가 옵니다. 저번에 이제 5%에서 8% 될 때 특히 이 반동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8에서 10% 올릴 때 이 반동 심리를 줄이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냅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핀테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캐시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인페이라든지 한국에서 쓰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캐시레스는 신용카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세 가지요. 그 신용카드, 뭔가 무슨 페이, 그리고 교통 전자 많이 있죠. 교통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 일본 스이카 같은 거죠. 그리고 삐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현찰 없이도 결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같이 빨대를 꽂아서 소비세 올릴 때 이걸 이제 유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증세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증세를 하는데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낸다? 니들이 현찰로 물건을 사면은 당신들은 소비세 10%를 내야 됩니다. 현찰. 그렇게 현찰 말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른 거 좀 쓰세요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캐시레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포인트 드릴게요. 포인트. 그건 무슨 말이죠?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정부에서. 현찰 말고 삑 전자화폐라든지 그런 캐시레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증세분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너는 사실상 정부에서 주는 캐시백이랑 포함하면은 세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그 세금 오른 게 사실은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증세가 없던 게 되는 거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느끼기에는 뭐 내가 지금까지 현찰 썼는데 그럼 나 현찰 쓰지 마? 일본 정부 예 현찰은 좀 이제부터는 최첨단 사회 아닙니까? 약을 파는 거예요. 증세를 하는데 보조금을 편성해가지고 야 소비자들한테 환원을 하게 되면은 야 그 증세할 필요가 있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익숙하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겨냥한 증세입니까? 예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현찰만 받아요. 고객님도 현찰 주면 좋아요. 왜? 다른 거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버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매번 가던 가게에서 이제 고객이 물어봅니다. 뭐 애플페이 이거 뭐 네이버페이 안 됩니까? 카드 하면은 포인트 준다던데 이번에 세금 올랐잖아요. 포인트 준다던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가게에 사람들이 안 가요. 왜? 그 가게는 다른 가게보다 2% 비싼 가게가 되잖아. 맞아. 소비세 오른 것만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지만 정부도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협조를 해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현찰만 받는 가게분들 지금이라면은 현찰 말고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인트 삑 하는 단말기. 정부가 보조금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비싸서 도입 못한다라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제 수수료는 3.25% 이하입니다. 이건 메리트야? 이게 메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장려 정책을 하는 동안에는 3분의 1을 뭐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제 수수료가 3%면은 1%는 정부가 보조를 해드리니까 사실상 지금 기간에 여러분들이 단말기랑 이걸 도입을 하게 되시면은 결제 수수료 2%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결제 수수료 높아가지고 카드랑 도입 못했잖아요. 지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리트 세 번째, 소비세 환원 정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집객력이 업이 된다. 하나 더 메리트가 뭐냐? 슈퍼 같은 데 있잖아. 지금까지 현찰하면 일본에서 현찰 내면은 고객님 자 9,684엔입니다. 5,000엔짜리 하나, 1,000엔짜리 4장, 100엔짜리가 어딨냐? 100엔짜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러면 뒤에서 이제 답답하잖아. 언제 그 현찰 세고 있냐? 빨리 좀 하지. 그러니까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현찰로 쓰면은 그렇게 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뭐? 무슨 페이요. 삑 결제되었습니다. 사요나라. 이러면 바로 가잖아. 아니면 비자, 마스터카드. 끌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화가 된다고 광고를 치는 거야. 단말기 지금 도입하면은 부담 안 주고 결제 수수료 3.25% 이하밖에 안 되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계산대가 효율화가 되고 이런 메리트가 없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아직까지 캐지하는 광산이 있던 거예요. 각종 소상공인들의 통계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걸 못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대의 명분이 질입니까? 테크트리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번에 올렸으니까 8에 15% 2% 올리니까 야 소비세 올리지 마라. 서민 경제 힘든데 포인트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나쁘지 않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자영업자들 잠깐 뭐지? 왜 소비세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정부는 일본의 소비세를 올린다는 거를 명목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줘. 소비세 그리고 그쪽으로 캐시레스 사회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드립니다라고 소비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다? 자영업자들의 지금까지 정말로 소득 신고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영업자들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현금을 싫어하거든 이제.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주니까 일본 자영업자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현찰주 일본 사람들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뭐 2% 캐시백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야. 안 그래? 당장에 현찰보다 카드 아니면 뭐 삑 이런 페이 쓰면 돈을 적게 낸다는데 정부에서는
증세 플러스 자영업자에 대한 세수 확충이라는 완벽한 이번에 테크트리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핀테크가 유행이라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들고 왔는데 사실상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 두고 진짜 목적은 따로 이제 현찰 사회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그렇죠 돈의 흐름, 매출의 흐름을 다 정부가 파악을 한 방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어간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는 거야 이번 정책으로. 소비세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의 큰 그림. 신기했네. 기가 막혔다. 안녕히 주무세요.